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박덕흠 수주 금액이 1,000억에서 2,000억, 3,000억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에서 조 단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박덕흠의 수주 금액이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자, 이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의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 이 박덕흠 의원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거든요. 무슨 고구마 줄기 마냥 쭉쭉쭉쭉쭉쭉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1,000억대 아니다 2,000억이다. 아니야 3,000억이네. 그런데 조 단위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딴지일보에 어떤 유저가 박덕흠 의원과 통화를 했어요. 이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 당사자가 박덕흠 의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원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박덕흠이 누구세요? 시민인데 큰일 났어요. 박덕흠이 왜요? 지금 난리잖아요. 2,000억, 3,000억 액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덕흠이 뭘 어떻게 액수를,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액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시민은 아 진짜요? 조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수주 받은 게 그렇게 많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회사에서 물론 예? 누구시냐고. 유권자라니까요. 그러자 박덕흠이 유권자라고 하면 어떻게 전화통화를 하면서요 끊어요 그럼 이러고 딱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수주권을 덮으려면 나경원을 띄우는 거라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끊어버렸다고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느냐, 그냥 꾸며낸 주장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이 MBC에 제보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 녹취록을 MBC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힘 박덕흠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수주 금액을 조 단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화 녹음 파일 제보할까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MBC 제보팀입니다. 제보 접수를 위해 간단한 내용 설명과 성함,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접수 시 필수 항목입니다. 성명 네티즌 010 땡땡땡. 내용은 박덕흠과 통화했는데 박덕흠이 2, 3천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송하면 될까요? 네,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박덕흠의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는 전화번호인 것 같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진짜 박덕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 2, 3천억 가지고 그래. 그 금액 아무것도 아닌데 액수가 뭐 별거 아닌 액수로 이러고 있어요. 자, 이 게시물에는 음성 파일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고발 위험이 있어서 MBC에 제보를 했다. 잘하면 지상파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자, 이제는 국민의 짐의 턴이네요. 지금까지 조국, 윤미향, 박원순, 추미애, 자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에서 이 국민의 짐, 언론, 검찰이 얻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반짝 여론의 반등을 얻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그렇게 공격하고도 총선에서는 대참패를 해버렸죠. 총선에 활용하려고 유시민 이사장을 작업을 치려다가 걸렸습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갔으나 언론에서 그렇게 십자포화를 때렸던 그 많은 추잡한 의혹들은 단 하나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너무 황망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자, 김재련 변호사 그리고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이제
그들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 아들의 특혜 시비, 이 부분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공격당하는 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별개로 이제 국민의 짐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턴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타트를 박덕흠이라는 돈에 완전히 미쳐있는 이 국회의원 스타트의 이 총성, 이거를 딱 쏴줍니다. 빵 하고 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조단위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계속 파보기 시작할 건데요. 아마 끝없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에 10만원 이 정도 활용하고 1년 동안 250만원을 쓴 것 가지고 뭐 마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스케일이 달라요. 조단위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수사도 이제 물살을 좀 탈 것 같습니다. 진짜 특혜란 무엇인가, 진짜 엄마 찬스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나경원의 수사가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 수사까지 진행이 되면 보궐선거 굉장히 큰 규모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죠. 정말 큰 선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이 적폐들의 준비 과정, 지금까지 이렇게 1년에 이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 조국 정경심 교수의 재판, 특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끝내도 끝냈어야 할 아주 단순한 표창장 위조 관련된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이 정의감에 불타는 기자들은 병원에 가서 진짜 아픈 거 맞습니까? 어디가 아픈 겁니까? 또 이러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가까이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짓을 검찰과 이 사법부는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갈 것이고 1심은 어이없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4월 보궐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이 재판부. 이 재판부는 이재용의 기소와 연결이 되는데요. 삼성이 선택한 재판부와 같습니다. 같은 재판부예요. 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삼성이 선택한 재판부다. 그들이 과연 정의를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유리한 질문을 증인에게 판사가 직접 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무죄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일단 유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4월의 보궐선거를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언론, 검찰, 국민의 짐, 이 삼위일체, 이들은 한 몸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앞으로도 꽤나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신을 살짝 놓으면 판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시사건건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더 많이 바뀔 때까지는 깨어있는 수밖에는 없다. 감시하고 있는 수밖에는 없다. 이들이 하고 있는 패턴의 공작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는 수밖에는 없다. 어쩔 수 없어요. 다행히 10월에 유시민 이사장님이 돌아온다고 하니 이 적폐 세력들, 이 삼위일체 카르텔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일일 겁니다. 기대가 되죠? 자, 박덕흠 조단위 수주일 수 있다. 본인 입으로 실토한 이야기 해드렸어요.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제 턴이 국민의 짐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비판할 깜도 되지 않는 거를 물고 뜯고 꼬투리 잡는 이런 공격에서 진짜 거악을 파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